이어서 기호 1번 후보단 기조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기호 1번 부회장 후보 저 수민환 노무사입니다. 먼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대응 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의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정의당 이정미 의원 법안과 자유한국당 이미자 의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회장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되면은 즉시 공인노무사법 개정 TFT를 구성해서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정의당과 자유한국당 법안만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누가 질문을 하셨죠?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조항 삭제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사회보험 법령 뭐 그걸로 갈 거냐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원포인트 법안이라도 발의해서 임기 내에 행정사 어벽침역 종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관련해서 회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 진행사항을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위한 모임부터 그리고 노무사 발전을 위한 모임 밴드장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회원들한테 그러한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공개적으로 법안 관련해서 개정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회원들의 불신이 생기게 되고 회원들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공개할 건 공개하고 회원의 도움을 얻을 건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유세 기간 중 어느 노무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그 어떤 의원 되게 잘하는데 왜 노무사회에서 연락도 안 오고 요청을 안 하냐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상고초려 해서라도 모셔서 저희의 부족한 재정적 역량이나 인원적 역량을 커버할 수 있게끔 해서 반드시 이번에 그 행정사 어벽침해 종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내부적 직역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사무장 침해죠. 예. 직무보전 등록제를 실시해서 법적 책임을 부담할 노무사를 명확히 하고 주기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노무사 역할을 대체하는 직무보전의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은 스스로 시장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엄노무사 1인당 직무보전 숫자를 합리적으로 정해서 유사 공급자 역할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적 직역 침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무사회는 타 자격사 대비 수적 열세와 재정적 열의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사회 일반에 자격사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경우 노무사들의 입지는 극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도 많이 목도했습니다. 따라서 노무사 제도 자체에 대한 존재의의인 사회적 기여와 공적 책임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스탠스를 바탕으로 노무사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지 저희가 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 경영지도사 문제 때 신종도 부활법을 명분으로 해서 막아낸 전례를 참고해서 전략적인 자세 그리고 스마트한 자세를 유지해서 실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희 공약 중에 하나인 대리권 지킴이 센터를 설립해서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회원들이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대리권 침해 게시판에 대리권 침해 사례를 제보를 해도 형식적인 답변, 늦은 답변만 하는 거를 가장 큰 불만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리권 지킴이 센터를 설립해서 회원들의 제보를 받지 않고 먼저 나가서 찾아서 잡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기호 1번인가요? 네, 기호 1번 저 직역수와 관련돼서 답변 주시고요. 그 본질과 벗어난 내용으로 공방을 주고받아서 이런 거야말로 이 사안을 선거에 이용한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아쉽고요. 제가 사실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호 3번에게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동법원도 어쨌든 간에 어벽침해 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법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노동법원 노동소송법이 발의된 게 2017년 5월이었죠. 5월이었는데 그동안 뭐 말씀하시기로 훌륭한 책 쓰고 뭐 논리를 내세운 거 참 잘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짧은 기간 했다고 봅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런 논리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일입니다. 법안을 발의하는 일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자면은 그 논리를 세우는 일은 준비 운동을 하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회원들은 마음이 급해서
바로 뭔가 결과물을 내주길 원합니다. 예, 결과물을 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치면 저희가 노동법원 관련해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노동소송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노동위원회를 강화하는 입법안을 바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호 3번 쪽에서는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지 상당히 아쉽고, 더불어 저번 선거 때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관련해서 저번 집행부가 발의했던 법안이 결점이 있다고 하셔서 그걸로 할 게 아니고 이거는 행정사 어벽침해는 유권 해석 등의 변경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공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이제 와서 이미자 의원 법안이 뒤늦게 발의가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입법에 대한 대응 문제는 정말 그 어떤 기조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제도 개선 이사였다면 저는 노동소송법 발의되면 바로 노동위원회법 강화할 수 있는 입법안을 바로 발의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셨는지 의문스러우며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회원들이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공인노무사 개정안 문제나 노동법원 문제는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원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싸워도 개정이 될까 말까, 통과가 될까 말까 한 문제입니다. 예,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선이 되면 다른 후보단 쪽에서도 적어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싸우지 말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도 다른 후보단이 당선이 되면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노동법원에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든 협조를 하겠습니다.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예. 네, 기호 3번 짧게 답변 드립니다. 40초밖에 안 남았다 하니까요. 결과물 이야기하시는데 14대 15대 때 그래서 무대응하셨습니까?